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조금 전에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될 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백현동 위증교사 대북 송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서 먼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이재명은 배임을 저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배임을 저질렀느냐? 이 백현동의 아파트 개발을 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의 부탁에 따라서 이재명과 정진상 등이 각종 특혜, 4단계 용도 변경, 옹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특혜를 몰아주면서 정바울이 대표로 있었던 개인 건설업체가 1,300여 원의 이익을 취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는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더라면 200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올릴 수 있었던 이 200억 원을 막으면서 배임이 발생을 했다. 200억 원의 배임이 발생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로비스트인 김인섭은 이 건설업자인 정바울로부터 7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 라고 이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곧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 이에 따라서 이재명의 재판은 3개로 늘어났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재판, 이제 백현동 재판. 이렇게 3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은 재판을 열어야 되는, 이재명이 재판정에 출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남아있는 이제 위증교사와 대북 송금 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추가 보강 수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유창훈 부장판사도 충분히 소명이 됐다라고 한 만큼 위증교사도 곧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재판은 4개로 늘어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북 송금인데 이 대북 송금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화영의 진술이 계속 몇 번씩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의 진술 부분을 검찰이 확정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문제는 보강 수사를 한 다음에 한 달여쯤 뒤에 다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남아있는 대북 송금도 보강 수사를 해야 되고 지난해에 대선에서 가짜뉴스를 통해서 선거 공작을 한 부분도 지금 민주당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인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보좌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지시, 허락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병욱을 이어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 선거 공작 부분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이냐. 그 다음 정자동 호텔 특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추가 수사가 있게 되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그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에 대해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2억여 원. 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연말쯤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앙지검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검찰청이 수원지검입니다. 수원지검에 거의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들이 이 수사가 몰아져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이 지금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 이재명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재명이 경기지사 시절에
아내인 김혜경이 이재명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재명이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몰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모른다라는 게 더 이상합니다. 권익위에서 그래서 검찰에 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건을 이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원지검이 이재명과 김혜경 이 부부의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해보겠다. 그동안 경찰에 맡겨두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찰에서 1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또 이제 중앙지검에서 대북 송금 문제가 넘어오게 되면 수원지검에서 추가 보강 수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의 말씀드렸던 그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쪼개기 후원 의혹, 쪼개기 후원금을 2억 원 보낸 것,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락가락하는 대로 그대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서 확정 지을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든. 이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자신의 진술을 이렇게 번복을 하면 이 재판방해 부분의 혐의가 두드러지는 것이고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술을 그대로 지킨다면 이제 대북 송금 의혹이 확정이 되는 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렇게 나뉘는 셈입니다. 이 이화영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재명의 혐의를 밝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재판정에 가서 본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지 다른 대북 송금의 의혹은 거의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잇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최소한 재판이 4개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의 재판을 앞당기자라고 하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만이 건강상 이유로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재판이 앞당겨지면 최소한 일주일에 나흘은 하루 종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이. 거의 재판정에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를 계속 앞세우는데 정치적인 자신의 업무를 재판정에서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준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12월 9일 지금 정기국회가 끝이 나면 국회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이도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판사별로 판사의 재량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누구도 점칠 수가 없지만 예상할 수가 없지만 이재명의 각종 비리 혐의로는 이건 충분히 구속감이다. 특히 사법방해, 증거인멸 이 부분은 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법조계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여전히 유력합니다. 이재명은 거의 매일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올 연말이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을 민주당은 계속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중앙지검, 수원지검으로 나뉘어서 이제 소위 특수부 검사들이 모두 나서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비리를 밝히는 부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결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